분명 나는 물건을 버렸을 뿐이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줄인 후 나는 매일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인데요. 작가는 사사키우미오, 엄기니는 김윤경, 발행처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서 불행도 함께 버리게 됐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살던 시절,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선 옷을 벗어 소파에 던져놓는다. 그러고는 욕실에 들어가 깨진 지 오래된 세면대에서 이를 닦고 샤워를 한다. 미리 녹화해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잔뜩 빌려둔 영화 DVD를 보면서 큰 맥주캔 하나를 비운다. 맥주가 떨어지면 와인을 마신다. 보통은 와인을 한 병 다 마시고도 부족해서 취한 채로 편의점에 뛰어가곤 한다. 술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일시 정지시킬 뿐이다. 언젠가 들었던 이 말처럼 나는 비참한 나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잊고만 싶었다. 다음날 아침, 이불 속에서 한참이나 꾸물거리다 마지못해 일어난다. 항상 똑같은 출근길에 실증을 느끼며 일터로 향한다. 출근해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아직 두뇌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가 메일이 와서 재빨리 회신하거나 자판을 빨리 두드릴 때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후에는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 데 열중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그날 일을 끝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근을 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주절주절 핑계를 댔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난 후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욕조는 반짝반짝하고 깨진 세면대는 말끔히 수리된 상태다. 욕실에서 나오면 마음에 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고 나면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확 트인 공간에서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아침에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뜬다. 알람은 맞춰놓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방의 하얀 벽지에 아침 햇살이 반사돼 방이며 거실이 무척이나 밝다. 미적거리며 억지로 일어나곤 했던 아침이 이제는 무척 상쾌하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모카포트로 내린 커피를 마신다. 매일 청소기를 돌린다. 이불을 정리하고 날씨가 좋으면 세탁을 한다. 착착 개켜둔 옷을 꺼내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가는 출근길은 늘 즐겁다. 나 자신조차도 같은 사람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물건을 버리길 정말 잘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주변 사람이 물건으로 인해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 돈이 많아 물건을 마구 사들였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사가 잦아 차츰 짐을 줄인 사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 원래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지진이나 사고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등 계기는 다양하다. 예전에 나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건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물건에도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심지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남겨놓은 메모지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적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반드시 뭔가가 바뀔 것이다. 유전이나 환경 탓이 아니다. 성격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미니멀리스트라는 삶의 방식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물건을 적게 갖고 있는지, 누가 최고의 미니멀리스트인지 묻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꼽아보자면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였다. 또한 평생 검소하게 살다간 마더 테레사도 미니멀리스트였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오래 입어서 낡은 사리와 카디건, 낡은 손가방과 달아빠진 샌들뿐이었다. 무소유를 설파한 마하트마 간지의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몸에 천 한 장만 걸친 채 물통만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하나뿐인 물통마저도 어느 날 어린아이가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라. 이 아이디어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냥 버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워서 지금도 버리는 물건은 꼬박꼬박 사진을 찍어 남기고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이나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등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버리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경험상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버린 물건의 사진은 수천 장이나 되지만 그 사진 역시 없애도 괜찮을 듯하다. 자꾸 버리다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필름의 인쇄물도 받은 편지도 모두 스캔해서 디지털화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다시 꺼내볼 수 있다. 물건씨의 집세까지 내지 마라. 사람은 일어나 앉으면 다다미 반장, 누우면 다다미 한 장으로 족하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은 실제로 그만큼이다. 집에 사람이 한 명 늘어나도 실제로 추가되는 집세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럿이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동거인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바로 물건씨다. 물건씨가 앉거나 눕는 데 사용하는 공간은 여간 큰 게 아니어서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물건씨의 집세까지 기꺼이 내고 있지는 않은가? 수납과 정리 기술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물건의 수를 줄여야 한다. 물건의 수가 줄어들면 어질러지는 일 자체가 줄어든다. 내 방에는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질러지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질러진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다. 아직도 설레는지 확인하라. 큰 인기를 끈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한마디는 마음이 설레는가였다. 저자는 물건을 선별할 때 실제로 물건을 만지면서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라고 강조한다. 이 간단한 물건 선별법은 정말로 편리하다. 설레는 것은 지금이므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설레는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므로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이 설렘은 의외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왠지 버리지 못하던 물건도 버려야 할 대상에 들어가기 쉽다. 고인의 물건이 아닌 말과 행동을 기억하라. 죽은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일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피폐해진다면 죽은 사람 누구라도 편치 않을 것이다. 서양 화가인 우메하라 유저부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유언했다. 장례식은 필요 없다. 조문과 공약물도 고사해라. 산자가 죽은 자 때문에 번거로워서는 안 될 일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보다 고인의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거나 살아생전 자신에게 해준 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버리면 그저 물건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에도 이별을 구하자.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 시간, 공간, 수월해진 청소, 자유, 에너지 등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은 정말로 무한하다. 버릴 때는 잃는 물건보다 얻는 것에 더 집중하라.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 물건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선물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버린다. 싫다는 감정과 함께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처분하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버릴 때 들었던 감사한 마음은 물건 자체가 없어져도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물건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물건일 것이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을 책방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단순하게 살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앞으로의 제가 추구하고 싶은 삶이기도 합니다. 책 앞부분에 보면 작가님의 방 정리를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서 저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정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가 된 공간을 보고 있으면 뿌듯함이랄까, 홀가분함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공간을 다시 정리해야지 하는 의욕도 생기고요.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한없는 망설임 끝에 책방을 열고 나니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섰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책방을 열 수 있었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와 닿으셨나요? 저는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씨의 집세까지 내지 마라입니다. 아 맞다. 이 많은 물건들을 치우면 더 많은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 공간을 물건에게 내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고인의 물건이 아닌 말과 행동을 기억하라 였어요. 서양 화가 우메하라 유자부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잖아요. 장례식은 필요 없다. 산자가 죽은 자 때문에 번거로워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요. 나도 언제가 되든 내 물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좀 더 줄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입니다. 저는 대개 물건을 버리면서 아깝다 혹은 후련하다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말대로 감사하다는 마음도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와서 쓰임을 다했으니 그 수고에 감사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론가 흘러가서 필요한 자리에서 또 쓰이게 될 터이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에는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여러 가지 변화와 긍정적이고도 감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면서도 한동안은 책을 읽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책을 읽는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낭독이기도 하면서 저 자신의 성장과 영성을 위한 체험의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라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 책방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